지난 시간에 규산염하고 단백질 배웠어요. 규산염은 일단 탄소랑 동일한 입체형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규소 중심 원자 주위에 산소가 몇 개씩 붙었죠? 네 개씩 붙었는데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독립구조, 독감 이렇게 열어 있죠. 감이 뭐예요? 광물. 감 맛있다. 그죠? 감남석.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는 누구? 단휘. 뭐였어요? 방금 전에 줘본 건데, 그죠? 복사슬은요? 복각. 복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편각이 뭔지 아세요? 지구가 안 배웠구나. 수평에서 내려가는 게 복각이거든요. 그래서 복사슬은 각, 무슨 석? 각섬석. 알겠어요? 그 다음 판상구조는 뭐 있어요? 그건 뭐 그렇죠. 망상구조에는 정석과 석영. 정석이에요? 장석이요. 참 정석이라고 해서 같은 정석이라고. 홍성대 씨. 그러니까 장석과 석영 이거 그리고 SiO의 비율 점점 줄어든다는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쪼개짐이 있고 깨짐이 있죠. 그거 외우세요. 쪼개짐하고 깨짐. 깨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짐은 덩어리로 존재했을 때 깨짐이 잘 생겨요. 이온결합 이런 거 있을 때.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온결합 들어간 애가 망상구조에 누구? 장석과 누구였어요? 독립구조. 감남석.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은 알고 계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규산염은 그 표가 지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단백질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단위체 외우세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 몇 종류가 있다? 20여 종류가 존재한다. 그런 걸 뭐라 불렀어요? 필수 아미노산.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뭘 통해서? 섭식을 통해서 흡수해야 돼요, 우리 몸이. 여러분들이 단백질 많이 먹죠, 여러분들. 그죠? 먹어야 돼요.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지금 필요 이상으로 드세요. 고기 가리지 말고. 사람만 빼고. 알았어요? 고기는 마음껏 드시고. 생선살. 중요하죠. 회 좋아합니까, 회? 있으면 닥친 대로 드세요. 뭐 흰색 살은 안 좋아. 이제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몸이 좋습니다. 성장에도 좋고, 지금 여러분 지금의 시기가 뭔지 알아요? 자동차로 따지면 휘발유 주유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 휘발유 주유 않고 다이어트네 어쩌네 안 먹고 이렇게 있으면 가질 못해요. 알았습니까? 주행거리가 짧아진다고. 알았어?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었는데 살 찌면 축복이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고, 앞으로 나오는 애들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위체 공부하시고 그 단위체를 결합하는 결합의 원리가 뭔지 배우세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겠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의 숫자에다 더하기 1은 누구의 숫자다? 펩타이드 결합의 플러스 1은 누구의 숫자다? 아미노산 수. 네, 아미노산 수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단백질의 구조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존재한다고 했죠. 알겠어요? 얘들은 나중에 이렇게 사슬 구조였는데 이게 나선형 구조에다가 입체 구조까지 나타나는데, 그런 이유는 펩타이드 결합과 펩타이드 결합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하면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입체 구조로 가는 이유가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잠깐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리고선 여러분이 여유가 생겼을 때 시험 보기 전이다. 그럼 뭘 외워야 되느냐? 단백질이 주성분으로 갖는 것들 외우는 거죠. 여러분들 배웠잖아. 뭐 근육도 있죠. 항체도 있죠. 효소도 있죠. 호르몬도 있죠.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쭉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들어가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핵산을 봅니다. 핵산. 자, 핵산은 총 2개로 나뉩니다. 다시 말하면 핵산은
DNA와 RNA로 나뉘어요. 이 두 개가 핵산이라 불리우냅니다. 그럼 두 개로 나뉜다는 건 이제 이쪽 분야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뭘까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느냐예요. 무조건. 일단 DNA가 어떤 역할을 하는 애가 DNA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유전 정보의 저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에 몸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의 설계도입니다. 얘가 설계도. 알았죠? 그럼 RNA는 뭘까요?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에 있는 설계도를 카피를 떠서 주요 기관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주요 기관이 누군지 아세요? 리보솜이에요. 뽀솜. 리보솜. 리보솜 뭐 하는 애죠, 여러분? 바로 전에 배웠던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리보솜 단위체가 몇 개라고 했어요? 대단위체, 소단위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갖고 있는 애가 무슨 단위체였어요? 다 작군요, 그냥. 대단위체였죠? 주차장 몇 개 있었어요? 3개죠? 인간들이 다 작구만, 그냥 아예. 물론 그게 생투 과정이지만, 여러분도 그 정도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백질을 합성할 때,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결합하면, 누가 우리 목도리, 머플러처럼 이렇게 싹 감싼다고 그랬어? 맞아요. RNA가 감싸서. 걔가 쭉 지나가면서 그 정보를 읽는다고요. 소단위체가. 그럼 소단위체가 주변에 있는 tRNA한테 명령을 내려요. 얘는 mRNA,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mRNA인데 메신저라고 하죠. 이거 가져와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파악해서. 그럼 걔가 가져오는 거예요. 주변에 아미노산, 우리 세포질 내에도 아미노산들이 있거든요. 데리고 와요. 그러면 걔들을 집어넣는 거죠. 대단위체에다가. 첫 번째 주착한 에다가 아미노산 1을 넣어놔요. 그럼 두 번째 정보를 읽고 아미노산 2를 불러와요. 그러면 아미노산 2를 집어넣으면 아미노산 1은 옆에 칸으로 옮기겠죠. 그럼 아미노산 2가 들어와요. 그럼 그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세 개의 아미노산까지 들어가죠. 그럼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아미노산을 넣을 때 첫 번째 아미노산이 빠져나가요. 옆으로 쭉쭉쭉쭉. 그 연결이 돼서. 그게 폴리펩타이드예요. 알았습니까? 니들이 아까 속았던 거.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속았죠. 그죠? 그 폴리펩타이드라는 2차 구조예요. 사슬 구조로. 알았습니까? 그게 감기면 이제, 나선형 구조. 그게 이제 그 나선형 구조가 뭉쳐있는 게 3차 구조라고 불리는 햄 구조라고 하죠. 헤모글로빈 구조. 알았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를 배우는 거는 재밌게 배우셔야 됩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애가 RNA구나. 그럼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는데요? DNA에 있구나. 아셔야 돼요. 이 DNA가 DNA가 굉장히 긴 고분자거든요. 그게 막 엉켜서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게 염색사예요, 여러분들. 염색사가 세포 분열하면 뭐로 바뀌죠? 여러분들 집에 이사 가려면 뭐부터 싸요? 짐부터 싸죠? 그 짐 싼 모습이 염색체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짐이 몇 개나 봐봐요. 2개예요, 짐이. 알았어요? 처음에는 짐이 하나요, 염색사로 존재할 때. 근데 분열해야 돼. 그럼 똑같은 집 2개로 분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짐이 두 개로 구조해. 더블이 돼야 돼요. 이건 DNA만 더블이 아니라 속에 있는 염색 소기관,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도 다 2배로 커져야 돼요. 그래서 걔를 뚱뚱하게 만든 염색체, 니들이 눈에 보이는 그 염색체가 바로 우리가 아는 염색체고요. 그냥 여러분 요 분열해서 봤듯이 이렇게 일자로 하나 있는 거 이거 염색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DNA량 때문에 그렇게 그려놓은 거지. 홀쭉이라고 제가 보통 표현하는데 뚱땡이가 니들이 보는 애고 이렇게 2개로 더블로 되어 있는 애들. 알았냐? 하나 있는 애는 염색체 아닙니다. 염색사예요, 걔는. DNA량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거지. 알았어요? 지금 DNA는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애예요. 그래서 염색체도 여러분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23번까지 있죠? 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염색체 크기. 내신 등급이랑 똑같아요. 누가 제일 커요? 1이 제일 커요. 그래서
1의 DNA가 제일 길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럼 22번이 제일 작은 거예요. 23번은 성염색체니까. 아, 물론 그 중에 더 작은 애가 있죠. 성염색체 누구예요? XY 중에. 아, Y 유매네요. X가 남아나면 Y 유매네요. 그럼 X에 유전자가 많겠어요? Y에 많겠어요? X에 많아요. 그 여자가 완벽한 존재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남자보다 훨씬. 다음에 남자애들은 뭐에 강해요? 힘쓰는 거에 강하죠. 원래 커맨더 사령관은 싸움 못해요. 이게 좋지. 꼭 저 하급 이런 애들이 힘세고 막 죽고 막. 뿌듯하죠?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여자는 모두 상동이에요. XX 두 개니까. 남자는 XY. 그 Y가 퇴화된 거냐? 맞다는 거죠. 퇴화됐어요. Y 염색체가. 그 DNA량이 작은 애들이니까 니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남자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있죠. 그 X 하나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알았어요. 유전자가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핵산을 배우는데, 그럼 뭐부터 배울까요? 이제 거대한 어떤 원리는 알겠죠. 아, DNA, RNA가 각각의 하는 일이 다르구나. 저 둘을 합쳐서 핵산이라고 부르는구나. 알겠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본 단위를 보겠죠. 자, 핵산의 기본 단위가 뭔가? 우리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누구였어요? 아미노산이었죠. 그럼 얘의 기본 단위체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DNA와 RNA가 똑같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래요.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얘도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런데 둘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이쪽에 누가 있냐면 인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당이 있어요. 이렇게 당. 그 다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염기가 있는데 얘들이 이런 비율로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둘의 차이가 얘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게 그린 건 뭐라고 하냐면 탄소화물의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화물들은 여러분들 유기화학이라 해가지고 일반 진로 선택 거기 가서 약간 보긴 하는데 유기화학 쪽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 쪽으로 옛날 너희들이 말하는 투 과목 있죠? 탄소는 선이 몇 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탄화수소라는 뷰테인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뷰테인이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탄가스가 얘예요. 뷰테인이.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저렇게 H까지 쓰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탄소에는 수소가 3개 붙었고 가운데 2개는 2개씩 붙겠죠. 선이 4개 나오니까. 맨 끝과 맨 처음은 몇 개씩 붙고요? 3개씩 붙고요. 이 탄소, 수소 몇 개 붙겠어요? 여기는요? 여기도? 요거 몇 개 붙을까요? 그러면 자, 얘가 수소가 많을까요? 얘가 많을까요? 기억이 많을까요? 니은이 많을까요? 수소. 잘 세봐요. 기억이요. 아니지.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야 돼요. 왜 웃어요? 아니, 똑같은 것 같아요. 치 했어요? 지우 했어요? 네. 셌냐고요? 몇 개예요, 이게 수소? 4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점점 멀어져가네 이런 노래 있었는데 예전에 알아요? 브라운 아이즈인가? 그럴 거야 아마. 수소 몇 개예요? 네, 보이지 않아요. 그런 노래도 있었어. 보이지 않니 나에 비해서 터보에 그죠? 채희야 이거 몇 개예요 수소? 맞았습니다. 4개 나왔고 3개 나왔어요. 도대체 뭔 이거 수소 셀 수 있어 니들? 그래서 어려웠구나. 자, 하나, 둘, 셋 이거를 연습해요 집에서. 5, 6, 몇 개야 도원아? 10개지. 그럼 이거 몇 개겠냐 도원아? 그래. 근데 이것도 세보니까 몇 개야? 10개라는 거지. 둘이 구조 이성일체야. 분자식은 동일한데 성질이 좀 다른 애들. 문제는 얘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 봐라. 이렇게. 이게 선구조식이야. 그럼 시작과 꺾이는 점에 누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야? 탄소가 있다야. 여기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붙는다? 3개. 여기랑 여기는 2개.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 있네 봐봐.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있잖아. 봐. 내가 표시한 곳에 누가 있는 거야? 탄소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봐봐. 여기에 탄소가 있는 거지. 몇 개니? 그래서 얘를 5탄당이라고 해. 무슨 말이냐면 탄소가 5개짜리 당이다 이거야. 알았어? 이 당의 이름이 얘를 결정짓는 거야. 이 당의 이름이. 봐라. 여기 탄소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됐거든. 표시할게. 원래 안 하지만 여기 탄소는 이렇게 써놨어. 자, 그 다음 봐라. RNA도 똑같아. 인산, 당, 염기거든. 근데 여기에 얘도 탄소가 몇 개가 있어. 여기에 탄소가 5개 있어. 얘도 5탄당이야.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 딴 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봐봐. 좌우측에. 하나는 산소가 빠졌고 얘는 산소가 들어갔지. 우리가 영어의 접두사 중에 빠지다라는 뜻으로 D가 있는 거 알지? 앞에 Dable 이런 식으로 D가 쓰이는 거 알지? 그래서 얘들은 요 D가 디옥시야. 옥시가 뭔 뜻이야? 옥시진 이게 산소거든. 산소가 하나 부족하다는 뜻이야. 디옥시. 그 다음에 얘는 요 자체 5탄당 자체 이름이 리보스야. 리보스. 그러니까 얘는 디옥시리보스, 얘는 그냥 리보스야. 그러면 디옥시리보스하고 리보스의 차이가 뭐라고? 산소가 하나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이게 지금. 알겠어? 그리고 뒤에 있는 NA는 누클리어 엑시드야. 핵산 누클리어 엑시드. 디옥실리보 누클리어 엑시드. 그 다음에 리보스 누클리어 엑시드.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이들의 차이를 보잖아. 얘는 요 5탄당 디옥실 리보스, 얘 5탄당 리보스 그 차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리보스란 R을 앞에 쓰고 얘는 D를 앞에 쓰는 거야 이렇게. 핵산인데 디옥실 리보스냐 그냥 리보스냐. 그래서 둘 다 단위체는 뉴클리오타이드야. 둘 다 단위체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 5탄당의 이름이 차이가 있고 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거 명심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봐라.
인산은 똑같은 거고 이제 누가 다르냐면 지금 당의 차이를 봤지. 자, 오탄당이 얘는 누구고? 디옥시 리보스고 얘는 그냥 리보스였단 말이야. DR. 두 번째가 염기거든, 염기. 염기가 이 뒤에 붙는 애들이야, 염기가. 근데 얘는 아데닌. 아데닌이란 염기 똑같이 있어. 그 다음에, 구아닌. 얘도 구아닌이야. 여기다가, 사이토신. 얘도 사이토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총 4개의 염기가 있는데 마지막이 달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염기가 무엇이 들어가나 봤더니 타이민이 들어가, 이게. 얘는 유라실이 들어. 알겠어요? 그래서 잘 봐요. 이 염기 자리에 이렇게 3개가 들어가다 보니 얘를 이렇게 쓰거든요. 얘를 이렇게 쓰고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 요 차이인 거예요. 요 차이. 요 차이. 알았어? 염기가 이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이 디옥시리보스고요. 염기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걸로 니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물어보는 말에 답을 해보라는 거지. 핵산의 염기는 몇 종류예요? 핵산의 염기는 몇 종류일까요? 핵산에 그러면 둘을 합친 거죠. 공통된 거 3개 빼고 서로 다른 까지 포함해서 몇 종류다? 그렇죠. 얘가 누구라고요? 읽어봐요. 아데닌. 아데닌이에요. 예, 아데닌. 얘는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렇게 5종류예요. 여기까지 됐죠?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핵산이면 DNA하고 RNA인데 뉴클레오타이드가 둘이 달라요. 누가? 오탄당이 다르다고요. 들어가는 염기도 달라요. DNA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있어요? 어떻게 5개가 돼요? 4개가 되죠? RNA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예요? 총 몇 종류예요, 그럼? 맞아요. DNA에 4종류가 있고요. RNA에 4종류가 있어서 전체 8종류가 정답이에요. 핵산을 부를 땐 이해 갔어요? 예. 뭐라고 쓰신 거예요? 유라실. 유라실. 예. 책에 있잖아. 그거 보고 쓰면 되지.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염기 외우셔야 됩니다. A가 뭐라고? 아데닌,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타이민. 따라봐요.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이게 AGCT예요.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차. 읽어봐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가요. 아저씨 우리 집 차 타고 가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응용을 해오더라고. 남자 새끼들이 아가씨로 바꿔. 이 미친 것들이 아저씨 앞에 아저씨는 그런가? 아저씨 차를 왜 타요 내가? 그죠? 아무튼 저렇게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저게 염기 4개예요. 다만 DNA 있는 애는 타이민이 있고요. RNA에 있는 애는 유라실이 있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결정적입니다. 둘의 구분을 봤는데 DNA는 얘들의 가닥이 있어. DNA는 2가닥이고요. RNA는 1가닥이에요. DNA는 주가닥 1, 2로 나뉘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주가닥 1이고요. 얘가 주가닥 2인데 얘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 내가 왜 아조를 앞에 썼냐면 아데닌하고 구아닌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조식을 보면 고리가 2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의 구조냐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질소도 들어있지만, 그런데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그림만 딱 봐요. 누가 분자량이 클 것 같아요? 위아래. 그래요. 얘가 분자량 큰 애예요. 그래서 아구 입이 크잖아요.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냥 새겨듣지 마시고요. 이게 뭐예요? 산티가 나죠? 사티. 얘들이 좀 작아요. 분자량이. 그래서 상호관계가 누구냐면 아데닌과 타이민이 상호 보완적이에요. 뚱땡이 홀쭉이. 얘가 뚱땡이면 얘가 홀쭉인데 뚱땡이 홀쭉이 관계고,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누구냐면 사이토신이에요. 내가 잠깐 여러분들 기억력 테스트를 해볼까요? 아까 폴리펩타이드 2차원 사슬 구조가 나선형이나 입체가 되려면 무슨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펩타이드 결합끼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속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까 내가 무슨 결합한다고 얘기했어요? 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그 펩타이드 결합끼리 하는 결합이 있어요. 수소 결합한다고 했거든요. 이 수소 결합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거든요. 잘 보세요. 참고로 보세요. 이게 수소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결합 몇 번 해요? 2번 하죠. 선이 2개잖아요. 얘는 결합을 몇 번 해요? 이렇게 서로 당겨요. 그럼 이런 쭉쭉 늘어지는 사슬이 꼬이겠죠, 비비. 그게 이거예요. 이중 나선 구조. DNA는 2가닥인데 수소 결합 때문에 이중 나선 구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주가닥에 아덴이 있으면 반대편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타이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간격이 맞아요. 한쪽이 뚱땡이면 한쪽은 홀쭉이. 그럼 만약에 여기에 구아닌이 있으면 여기에 뭐 누구 있어야 돼요? 이쪽에 반대에. 사이토신이 있어줘야 돼요. 반드시. 이게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너편을 추측해 보세요. 자, G, T. 그럼 건너편에 누구 있어야 되니? 불러봐. 여기에. C. 그 다음
아니 G인데 씨 그걸 몰라갖고 G. 그래서 말은 했잖아요. 누구예요? G. 참 똑같은 거 그대로 쓰면 되지 그걸 아니 G가 C면 역시 밑에도 G가 C지 그걸 어려워가지고 거기는 또 다른 G로 쓰나 얘는 누구야? A. 아데닌 이렇게 결합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봐 여기에 단위체가 이렇게 그려진 이유는 이렇게 그려진 거야. 봐라. 인산이 있지. 그 다음에 이건 누구였어? 당인데 얘가 DNA니까 얘 무슨 당이겠어? 디옥실리보스겠지. 근데 여기에 잘 봐. 뚱뚱한 걸 이렇게 표현할게. 아데닌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반대편에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좀 분자량이 작아 보이지? 누구? 타이민이. 그리고 오탄당 그리고 인산. 이게 주가닥 2고 이게 주가닥 1이란 얘기야 얘들이. 그 다음에 봐라.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거지 봐라. 인산 당 그 다음에 누구? 사이토신인데 이제는 사이토신이 좀 작은 애잖아. 그럼 오른쪽에 구안이는 뭐냐면 구안이는 덩치가 큰 애들이라고. 이런 걸 퓨린 계열이라고 하거든. 얘를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외우기 쉽지 않아? 피레미. 피레미란 물고기 알아? 피라미. 그래. 피라미라는 물고기가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그렇게 작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퓨리는 크고. 그럼 여기에 사이토신하고 누가 상보적 결합을 한다고? 아저씨, 구안인, 구.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디옥실리보스가 있고 인산이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공유결합.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지. 쭉.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애를 내가 줄 하나로서 그은 거야. 그럼 잘 봐. 주가닥 1에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있냐? 내가 종류라겠어.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있냐, 여기에? 그렇지. 얘 둘은 같은 종류니까. 여기에도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서 어떤 말인지 이게 모습이? 자, 한 가닥인 DNA는, RNA는 이거야, 이거.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잘 봐. 자, 이 RNA 1, 2 중에 누구 카피한 걸까? 1, 2 중에 누구 카피한 걸까? 상보적 결합으로. 상보적이야. 1번. 얘가 DNA에 누구 역할을 하는 애야? 유라실이. DNA에 누구 역할을 하는 애야? 타이밍 역할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잘 봐. 얘를 카피하잖아? 얘를 카피하면 타이밍이니까 뭐가 카피되냐면 아데닌이 카피돼. 상보적이니까. 알았어? 구아신이면 누가 카피된다고? 사이토신이 카피되고. 사이토신이면 누가 카피돼? 구아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타이밍은 주가닥 1, 2 관계랑 똑같아 보면. 니들 얘가 RNA인 거 뭐 때문에 알은 거야? 얘 때문에 한 거야, 얘 때문에. 유라실이 있잖아. 그래서 얘가 RNA고 나머지 갖고는 못 찾아. 대신 얘 상보적으로 이게 원래 DNA 타이밍과 똑같잖아. 얘 상보적이면 누구 떠야 돼, 맞은편에? 아데닌 떠야 되지. 얘 맞은편에 누구 떠야 돼? 사이토신. 얘는 구아닌, 얘는. 이거 누구냐고. 얘랑 같잖아. 주가다고 아니라.
이거 주가다 원 카편애야. 이게 생명 중심 원리야. 규칙만 알면 되게 편해. 이걸 과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얘들이 만나는데 무슨 결합한다겠지, 얘들끼리? 무슨 결합한다고, 이게? 무슨 결합이랬어, 이거? 수소 결합이잖아. 어찌 보면, 아이고, 여기 수소 결합이잖아, 애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어우, 결합이 2번이고, 얘가 3번이구나. 이러면 얘들이 뒤틀려. 뒤틀린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얘들이 이렇게 뒤틀려서 DNA를 그리지 않나, 이렇게? 맞지? 이런 식으로 DNA를 그려. 이 길이가 이제 분자랑 관계인데 좀 길게 그리면 퓨린 계열, 짧게 그리면 피리미딘 계열 이렇게 부르거든. 길고 짧고 짧고 길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중 무슨 구조? 나선 구조를 이루는 애들.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는 애들이 DNA다. 알겠죠? 그 다음 단일 구조를 이루는 한 가닥 단일 구조를 이루는 게 누구다? RNA다. 알았니? 그래서 실제로 RNA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카피해서 어디다 전달한다? 리보솜에 전달해서 뭐를 합성하게 만들어줘? 뭐를 합성하게 해준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얘야. 단백질 합성에 뭐를 한다? 기여를 하는 거야, 기여. 얘가 합성하는 건 아니잖아. 얘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알겠지? 그럼 유전 정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DNA를 이렇게 보잖아, 이게 DNA를. DNA를 이렇게 봐. DNA를 보면 각각이 다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 이런 게 쭉 있겠지? 우리가 여러분 유전에서 대문자는 우성형질, 소문자는 열성 이런 거 배웠지? 그잖아? 그 유전형질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알았어? 이걸 과학자들이 얘는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우성형질 이렇게 정해준 거야. 그럼 스몰 d는 열성형질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유전 염기 서열이 그 유전 정보의 메모리 카드인 거야. 거기까지가.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또 있겠지. 이렇게 밑에도 또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뭐냐? 중간에 있는 애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 정크. 쓰레기라고. 그런데 이 유전 정보가 전체 DNA의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10%밖에 안 돼. 90%는 다 쓰레기야. 알았어?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뭐로 저장한다? 염기 서열로 저장한다는 거지. 이거 하나가 유전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그 어떤 단백질의 구조며 특징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이. 알았니? 이게 바로 핵산의 특징이다. 얘들아, DNA는 몇 종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지? 2종류지? 4종류야. 아저씨, 차 타고 가요. 그지? RNA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RNA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염기 이름이 뭐라고? 유라실. DNA에 존재하는 애는 타이민. 그래서 이게 DNA 주가닥인가 RNA 주가닥인가 알고 싶으려면 뭐 찾으면 돼? 유라실 찾으면 돼. 타이민 찾으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거 누구 카피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알면 이거 고급 생명과학을 알고 있는 거야. 내용이. 아, 저걸 카피해서 얘가 어디로 가? 리보솜으로 가는 거지. 가면 리보솜이 이걸 다시 번역을 해. 야, 유라실이면 뭐라고 번역할래? 유라실이면?
아데닌으로 번역하겠지. 이게 타이밍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구안이면, 사이토시면. 그래서 가만 보면 얘를 번역을 하잖아. 얘가 다시 나타나. 쭉.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니들 아미노산은 요렇게 3개씩 염기로 아미노산의 정보가 저장돼 있어. 어떤 거는 발린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글루탐산, 어떤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뭐라고 할까, 아스파라긴산, 뭐 이런 것들이 저장이 돼 있어. 3개씩 코드가. 근데 그것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효소도 되고, 호르몬도 되고 그러는 거야. 길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햄 구조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알았어요? 페이지 69쪽 맨 아래 봐봐요. 자,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입니다. 맞죠? 단백질과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탄소화물이다. 중심 원자가 탄소고요. 대문자가 2개 이상인 거. 탄소화물이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들 다 탄소화물이에요.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형성된 거다. 이렇게 결합하는 걸 중합이라고 하거든요. 중합이라고 부르는데 단백질이나 핵산을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중합체라고도 불러요. 자, 단백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부끄럽죠. 단백질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효소, 호르몬 다 무슨 작용하나야 돼요? 몸 안에 물질 대사를 관여하잖아요. 생리작용을 담당하고요. 핵산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핵산 중에 누구? DNA.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5번.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아까 늘 시험 보고랑 똑같이 했으니까. 니네 이제 좀 눈치 좀 챌 때 되지 않았냐? 기초평가 다 여기 있는 거 나오는구나, 라고. 똑같이 나와, 여기랑. 너네 앞에 규산형 광물 거기 기본 개념 속속 봐봐. 문제 똑같지. 어? 단차슬 구조. 희석. 보면 알걸? 그러네. 라고 알 거야. 애들이 막 처음 보는 것처럼 애가 막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내가 참 웃긴다, 진짜. 숙제하면 다 맞추는걸. 자, 6번째. 그림은 핵산의 기본 단위체인데 이 단위체 이름이 뭐라고? 누클레오타이드야. 이 단위체 이름이 가를 뭐라 부른다고? 염기. 쟤 몇 종류 있다고? 핵산에 몇 종류 있다고? 5개. 5종류 있다고. 아저씨 차 타고 우리 집 가요. 그지? 이렇게 있다고. 3번째,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에서 가의 4종류. 뭐라고?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알겠습니까? 아가 뭐예요? 아데닌. 저가 누구예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차 타고 가요. 타이민. 알았습니까? 자, 페이지 70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그리고 핵산, 구조적 규칙성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가 중점이냐면, 여러분, 단백질이 막 뭉쳐서 막 입체 구조 되는 거 봤죠, 옆에? 황금색으로 입체 구조 됐잖아요. 그거 똥 아니에요. 구체적인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핵산도 돌돌 말려있죠. 이게 DNA잖아요. 왜 이렇게 입체 구조가 돌돌 말린 구조가 되느냐? 무슨 결합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기억력 테스트. 무슨 결합 배웠어요, 아까? 그렇지. 그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다. 알았니? 수소 결합은 사실 뭡니까? 물리적 변화예요. 그 밑에, 맨 밑에 이중 나선 구조의 규칙성에서 여러분, 맨 밑에 봐봐요. 그 책 맨 밑에. 아데닌과 봐요. 타이민은 여기 칠판 보자. 수소 결합 몇 번 하니? 2번 하죠. 여기 몇 번 하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들은요, 총 이 눈에 띄는 수소 결합 몇 종류냐? 그러면 둘, 셋, 둘, 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 학교 선생님들이 좀 깊게 낸다면 저것도 알려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자, 이거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끊어지는 거 화학 변화 아니에요. 우리가 물 분자가 수증기 될 때 끊어지는 거 화학 변화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물 분자도 수소 결합하거든요. 이건 분자간 인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주가닥 1, 2가 이게 DNA 주가닥인데 이게 한 분자입니다. 1번 염색체가 길이가 길다. 22번 염색체가 길이가 길다.
1번이 염기는 어디에서 많다? 1번이 그 얘기예요. 쭉 이어진 거. 그게 뭉친 게 염색체예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한 개, 염색체 한 개가 DNA 한 가닥이라니까? 사실은 이중가닥이죠, 소리. 알았어요? 자, 거기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20종류. DNA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유라실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단위체 결합 방식은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 다음에 핵산은 뭐예요? 여기죠. 인산이, 여기 봐봐. 여기 있네.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누구랑 결합하는 거죠? 오탄당이랑 결합하는 거죠. 공유 결합. 이래서 쭉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DNA다. 자, 형성 과정. 아미노산이 계속 펩타이드 결합을 반복해서, 알았어? 사슬 구조를 만들어낸 다음 이것들이 계속 길어지면 서로 인접한 펩타이드 결합과 수소 결합을 하게 되어 나선형 구조를 이루게 돼요.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핵산은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죠. 폴리가 이제 다수의 이런 뜻이거든요.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서로 무슨 결합을 해서? 수소 결합을 통해서 규칙적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중 나선 구조, 두 가닥. 걔들이 딱 떨어져 나가는군요. 물리변화요. 걔들이 싹 벌어지면 RNA가 가서 일정 부분을 싹 카피하고 나와요. 바로. 알았습니까? 그게 단백질 합성 과정이에요. 퀘스천. 밑에 종류와 기능은 여러분들도 다 아니까. 알았어? 단백질은 우리가 다 봤지. 뭐야? 우리 몸의 구성물질, 근육이나 세포 담당되고, 생리작용, 호르몬, 효소, 물질 재생에 관여하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그 퀘스천 1을 한번 보겠어요. 퀘스천 1.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은 무엇과 다양한 조합이다? 기본 단위체. 그 기본 단위체가 여러 개가 결합된 중합체 형태고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면 DNA,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실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가 있다는 거죠. DNA 4종류, RNA 4종류. 아셨어요? 자, 밑에 이중 나선 구조의 규칙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이 왜 얘들이 한 바퀴 삥 도는, 돌돌돌 말리는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상보적 결합 때문에 그래. 그게 수소 결합이고. 알았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퀘스천 밑에 그 어떤 DNA 이중나선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23%라면 사이토신 비율은 몇 프로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참고로 학교 선생님들 중에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말을 쓰세요.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샤가프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잘 보세요. 이게 뭔가 여러분들 당연하다 그러고 볼 거예요. 이거 얼마 나올까요? DNA 안에서 무조건 1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문제를 넣어볼까요? 지금 아데닌의 비율이 몇 프로래요? 23%. 그럼 아데닌은 누구랑 상보적 결합해요? 타이밍과 상보적 결합하죠? 23% 걔도. 총 합쳐서 몇 프로예요? 46%죠? 그럼 나머지 몇 프로 남았어요? 54%를 얘들 둘이 나눠 갖는다고요. 어차피 사이토신이 있으면 구안이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그래서 얘들이 몇 프로씩 차지하는 거지? 27%씩. 간단한 개념이에요. 간단한 개념, 여러분. 알았냐? 그래서 분모 50%, 분자 50%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토신의 비율은 27%가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이거 참고로 써놓으세요. 참고, 노트 왼쪽에다가. 샤가프의 법칙은. 아셨습니까? 알았죠? 정말 당연한 건데 괜히 몰라갖고 틀리면 억울하잖아. 자, 숙제가 있네요. 페이지 73쪽까지. 이렇게 숙제 있는데 또 숙제 주면 저한테 돌 던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소단원이 하나 끝났다는 거. 다음 시간 테스트는 10문항입니다. 아셨죠?
저는 원리 원칙이 있어요. 73초까지 문제 똑같거나 비슷한 거 5문항 무조건 내요. 숙제를 한 사람은 맞추는 걸로. 아셨습니까? 페이지 74쪽입니다. 물질의 전기적 성질.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일 거야. 갑자기 생명체 수업을 하다가 물질로 넘어와 버렸어요. 이 파트를 억지로 나눈다면 물리 파트예요. 자,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구분해 버리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뉘거든요. 전기를 어떻게 통하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애들, 첫 번째 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기본이 뭡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중성이죠? 중심 핵 속에 양성자의 수와 주위에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 실질적으로 양성자의 숫자, 이 양성자의 전하는 상대 전하라 해가지고 진짜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죠. 전자는 상대 전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썼다고 노란색으로 필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검은 색깔. 알겠어? 그래서 항상 어떤 원자든 저 숫자는 둘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누가 자유롭냐 그러면요, 전자가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얘들은 항상 원자 자체가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전기적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건 원자 내부에는 전기장이 있어요. 전기장이라는 건 전기력이 존재하는 공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가 빈 공간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원자로 구성된 물질끼리는 서로 부딪히잖아요. 전기장과 전기장은 충돌한다는 거죠. 빈 공간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전기장. 뭐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은 무슨 장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의 공간 존재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장에 대한 설명을 필드라는 말로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사이의 힘이에요? 양성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핵이죠, 핵. 전자 사이의 전기력이죠. 인력입니다. 그 중에 인력. 그 전자가 못 도망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야 될 게 이제 과연 어떤 원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그 원소 중에 금속 원소가 있죠, 여러분들. 이 금속 원소는 양이온 잘 되는 걸로 소문난 애들이에요. 맞죠? 왜 잘 되느냐? 속박되어 있는, 원자 내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 중에 어떤 에너지 이상, 임계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받으면 도망갈 수 있는 애들이 금속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집을 나오는 걸 뭐라 불러요? 가출. 그렇죠. 그렇다고 아침에 등 비우려고 나온 걸 가출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제 안 들어가려고 나오는 거죠. 그때 손에 뭘 쥐고 나와요? 용기를 쥐고 나오죠. 그죠? 물론 왼손엔 돈. 그죠? 그 돈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죠. 그렇죠. 그 돈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 파트에서 과학을 다룰 때는요, 미시적 세계는 무조건 주인공이 누구다? 전자예요, 무조건 전자.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에너지를 방출시켜 힘이 빠지면 들어가게 되죠.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금속 원소들은 전자들이 엄청나게 나가기 쉬운데 이걸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띠론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에너지 띠론. 근데 에너지 띠라는 말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도 언급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보호 전자 껍질 모형 알아요? 보호 전자 껍질 모형? 들어서 알고 있나요? 2주기는 원이 몇 개 필요해요? 3주기는? 3개. 그렇죠. 기억나요? 원 3개 그리고 점 찍었던 거? 기억나죠? 그게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볼래요? 다시 말해서 나트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은 3주기 1주기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가 막 뭉쳐 있으면 그럼 우리 뭐라 불러요? 그걸 물질이라 부르고 물질 중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문자 하나인 원소와 대문자 2개 이상이 뭐가 있죠? 화합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금속만큼은 뭘로만 존재한다? 원소로만 존재한다고 했죠. 남자들은 다른 남자하고 결합 안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원소라고 불리우는데 같은 금속끼리 쭉 있을 때 이 에너지 껍질 그 원이 있잖아요. 절대 겹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부터 너희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론이 뭐냐면 이런 거 이게 몇 주기 원소예요, 여러분? 이게 3주기 원소의 원이 3개니까 그때 빨간색의 원이 가장 크죠? 가장 크다는 건 핵으로부터 가장 멀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트륨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더라? 하나. 그러면 중심의 핵이 11개라면 주위에 전자도 몇 개 있는 겁니까? 11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 빨간색 에너지 제일 센 애가 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쾌각전자 혹은 무슨 전자수라고 하죠? 원자가 전자수라고 얘기해요. 화학적인 값어치를 갖는 전자다 해가지고. 알았니? 금속들은 이 빨간색에 있는 전자가 하나 내지 3개예요. 금속들은. 알았어요? 하나 있으면 몇 족? 1족. 2개 있으면 2족. 3개 있으면 몇 족이죠? 13족. 잘했어요. 알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사랑스러우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물질이라고요. 이 원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엔 편안했지만 지금부터는 불편해질 겁니다. 만에 하나 옆에 또 있어요. 누가? 나트륨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게 물질 아니에요? 이 원이 존재하는 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 저건 그냥 에너지 띠일 뿐이에요. 에너지 띠. 전자들의 에너지를 우리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딱 그려서 나한테 보여줘요. 때릴 거예요, 그 사람? 왠지 흐뭇하잖아요.
왜? 이 뜻이 뭔지 아니까. 아, 뭐, 라이크도 아니고, 그죠? 스키,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이스티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킬리베디,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맞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가지고 오늘, 아니, 이걸 이렇게 그려줘요. 이거 없이 이거 보면 그냥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아, 이건 좀 더 큰 사람. 해석 나름이라니까? 존재하지 않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저게. 저게 2차원 원처럼, 겹쳐졌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여기까지만 듣습니다. 여기에 있던 전자가 말이에요. 잘 봐요. 여기로 올라가려면, 빨간색으로 올라가려면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돼요? 요 차이만큼 흡수하면 되죠. 요 차이만큼 에너지 흡수하면 올라가요. 그거보다 많아도 안 되고요. 적어도 안 돼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 딱 그 에너지만큼을 흡수해야 저기 딱 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원자들이 이렇게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 앞도 있고 위 아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얘를 봐. 하나, 둘, 그리고 셋. 밖으로 갈수록 띠가 좀 얇아지거든요. 가까워져요. 밖으로 갈수록 보호론도. 제가 옆에다가 또 다른 나트륨 원자를 또 그릴 거예요. 그럼 얘 거도 봐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여기다 또 그릴 거예요, 제가. 어떤 현상이 될까요? 잘 보세요. 혼자 있을 땐 여러분,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이 띠만큼 흡수하면 됐죠. 혼자 있을 때는. 근데 물질이 되니까 여기 있던 전자는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원은 겹칠 수가 없는 겁니다. 겹쳐지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파울리라는 과학자가 증명을 했어요. 에너지는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겹칠 수 없다. 그럼 뭐가 일어나느냐? 이게 쌓이는 거예요, 겹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기 중심 희귀요, 여러분. 중심에. 이거 흰색 선 연결하면 무한한 원이 되는 겁니다. 띠. 근데 이것들이 겹칠 수가 없으니까 공간상에서 이렇게 된다면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를 전자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밖으로 가면 이 겹치는 현상이 되게 심해져서 주양자 수 7짜리, 8짜리는 서로 겹쳐져요, 그냥. 그럼 7에 있던 전자, 6에 있던 전자가 7로, 7에 있던 전자가 8로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도. 그래서 저 외곽에는 전자들이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두꺼운 에너지띠가 형성이 돼서 거기를 신나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금속 원소예요. 그 전자들을 뭐라 불러요? 신나게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그렇죠. 신나전. 전자가 신나요. 그게 자유전자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자유전자의 역할이 뭐예요? 금속에 전류를 흐르게도 해주죠. 금속에 열도 전도해주죠. 금속이 반짝반짝 빛나게 산란도 해주죠. 빵빵빵 두들기면 펴지게 해주죠. 전성. 쭉 당기면 무슨 성? 이미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금속 원소, 원소 중에 금속 원소는 뭐를 갖고 있다? 자유전자를 갖게 되므로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상당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우리가 물질로 금속 결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플러스로 그리는 얘는 누구냐면 자유전자가 빠져나간 중심 양이온이에요. 얘는 중심 양이온이고요. 잘 보세요.
제가 전자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몇 조 원소일까요? 양용이 3개인데 최각의 자유전자가 3개예요. 몇 조 원소예요, 얘 지금? 1족이죠. 1대1이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얘 몇 족이겠어요? 이건 2족이죠. 왜? 자유전자가 2개니까. 이해 갔어요? 거기 그림 보여요? 중심 양용이 총 몇 개입니까? 8개죠. 자유전자 몇 개예요? 그럼 이거 1족 원소를 표현한 거라고요. 너희들이 보게끔 그려준 거죠. 모형입니다. 말 그대로 모형. 여기서 화살표는 누구만 쳐져 있습니까? 화살표는. 그러면 얘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만. 얘들만 움직인다. 근데 봐봐. 화살표 방향을. 일정해요? 중구난방해요? 이러면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 자유전자의 모습이에요.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럼 얘는 무슨 극을 향해서 쫙 움직인다? 플러스 극을 향해서 움직일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전위가 바뀌고 걔가 움직인 그 자리에 빈 양공이 생겨서 다른 전자가 또 오게 되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쭉. 금속이 뭔지 알겠어요? 중심 양요는 여러분 전기장, 자기장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얘가 움직이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외력을 가해서 퍼질 때 약간 옆으로 밀리겠죠. 당길 때 약간 당겨지겠죠. 또 하나 가열해가지고 얘를 용융시키면 좀 멀어지겠죠. 그 외에 전기장, 자기장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누구만 움직인다? 자유전자만 한쪽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럼 차갑게 하면 가까워져요. 부끄럽네. 실제로 여러분 차갑게 하고 뜨겁게 하는 거에 주변에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철로 본 적 있어요? 철로? 철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끊어져 있는 거 알아요? 철로가 끊겨 있어요. 그리고 약간 한 3cm, 4cm 띄어놨어요. 이거 왜 그러냐? 여름철이 되면 뜨거워지죠?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금속이 팽창을 해요. 만약에 길게 있는 애가 팽창해 버리면 얘가 휘어요. 철로가. 그럼 기차가 어떻게 될까요? 탈선하겠죠? 여러분 교각 있어요. 교각. 다리. 다리를 딱 진입을 갈다 보면 다리 진민호가 시멘트 사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멘트 사이가. 이렇게. 뭐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각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멘트나 철근이 팽창할 때 거리를 둔 거죠. 마찬가지로 추워지면 수축하겠죠. 그래서 그 거리가 그 정도가 딱 맞는 거야. 수축해서 너무 멀어지면 탈선할 수도 있잖아. 수축해도 어느 정도 운동량을 유지하고 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팽창을 해도 어느 정도 얘가 붙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게 맞는 거예요. 팽창률을 계산해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축이 가능하죠. 걔들도. 눈에 어마하게 띄지는 않겠지만. 알았어.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네. 지금부터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따른 구분을 하는데 금속은 무조건 전기 전도도가 좋다라고 배우지. 이런 애들을 도체라고 한다. 알았니?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은 애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그게 2번째로 나오죠. 이걸로 구분하자 이거예요. 물질의 구분을. 처음에 도체가 있고요. 2번째 부도체가 있고요. 3번째 반도체가 있다. 우리 이거 배우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배우려고. 반도체. 어떻게 집에 삼성전자 주식 좀 많이 사놨나? 안 사는 사람이 위인이네. 집에 좀 삼성전자 주식 있어요?
알아봐요. 이거 봐, 까똑 이거 누구 거냐고. 자꾸 지우 쪽에서 난다고. 확인해도 돼? 야, 도원아 확인해봐. 빨리 가서 확인해. 확인해. 맞지? 네 거지? 맞았지? 저이 꺼놓으라고 좀. 맞아?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오든 뭘 오든 꺼놓으라고 좀. 아니에요. 지금 아까운 거예요. 5시 온 거예요. 남친? 저요? 응. 아니 네 남친한테 확인. 소리가 나는. 너 여친한테 만나.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도원이네. 이 새끼는 저 얼른 집어넣네 저거네. 좋은 여친한테 만든 거예요. 아니 이거 셋 중에서 난다고 지금. 저 아니에요. 저 방해. 너백. 나 아까 무음으로. 방해금 중들. 아예 난 무음이야. 우리 모음이에요. 휴대폰이 없네. 아니 저기 소리가 나는데 자꾸. 지우에 여기 보이는 거 아니에요? 꺼져. 이상하네 왜 저기 소리가 나지 자꾸. 하여튼 잡히만 해봐 아주 그냥. 여기서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난다고. 아닌데. 저는 방해금. 딱 지운데. 지우 쪽이에요. 엄마 지금 국어학원이 이건데 그 아까 보낸 건데 그냥 삭제했겠지. 그렇지 아까 손으로 타닥 치더라고 보니까. 내 여친은 야 그 저기 카톡을 확실히 봐봐. 몇 시 몇 분에 왔나. 도원아. 아 확실히 의심은 끄고 가야 되겠어. 확인해. 자 5시 19분 지금 국어학원 또 제가 축 쳐봐. 툭툭 쳐봐. 이거 아무도 안 보여. 안 보여줘? 5시 19분 배달의 민족 12,000원 받고 아니요 방금 삭제했어요. 그렇지 나도 봤어. 범인은 너인 걸로. 오후 6시 7분 네이버 됐어? 아니 카톡은 나 방금 지울 수 있잖아.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일부러 도체를 표현한다면 금속 표현으로 쓰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해보자. 극단적으로 중심 양면을 2개를 그릴게. 그랬는데 여기에 전자가 있거든. 근데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회로도를 그렸을 때 봐봐. 얘가 플러스인 건 알지? 이러면 이게 도체란 얘기야. 근데 부도체의 모습은 자 대부분 얘가 있을 때 전자들이 이게 껍질이거든. 여기에 묶여 있어. 전자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이런 식으로 묶여 있어. 전자들이. 왜? 공유 결합한다고. 알았냐? 부도체는 대부분이 분자 형태들이 많아. 분자. 기체인가요? 그거 말고도. 플라스틱, 탄수화물 있지. 그런 애들 다 부도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예외도 있죠. 누굽니까? 흑연. 흑연은 공유 결합하는데도 전자가 하나 놀아요. 걔만 전도식이고 나머지는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지. 전자들이 껍질에 붙들려가지고. 반도체는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어디에 갇혀 있는데 일부는 떨어져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물론 도체보다는 어떻다? 전도성이 좀 떨어지는데 부도체보다는 전도성이 좋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 도체하고 부도체하고 반도체를 동시에 가열하잖아요. 온도를 높이잖아. 그럼 얘는 이 중심 양면이 진동이 커서 전기 전도도가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애니악이라는 컴퓨터, 초대 컴퓨터 알아요? 애니악이에요. 이름이 애니악. 8비트짜리.
컴퓨터가 얼마만 했냐면요. 건물 한 층만 했어요. 건물 한 층.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진공관에 집촉회로에 뭐 트랜지스터에 다이오드에 이런 걸 잔뜩 설치하는데 너무 각자가 뜨거워지면 열이 생기잖아요. 그 열 때문에 주변부 기기들이 전도도가 떨어지는 거죠. 널찍널찍하게 놓다 보니까 건물 한 층만 한 거야. 그래서 명령을 입력해요. 1 플러스 1은 그러면 칙칙찌리 뽀뽀 삐뽀 그러고 돌면서 2 와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은 어때요? 요만하잖아요. 이게 왜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발견해서. 일반적인 도체들은 전도도를 잘 흐르지만 중요한 주요 부품 회로들을 같이 뭉쳐놓으면 열이 많이 생겨서 전도도가 떨어져요. 내부 저항이 커져서. 근데 얘는요, 오히려 올라요. 여기 있던 애가 떨어 나오는 거지. 그 자유전자의 숫자가 많아져서 반도체는 오히려 주위에 열이 많아지면 더 잘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지. 반도체를 잘라놓으면 그 안에다 최소화시켜서 모든 많은 회로를 집어넣어도 전혀 저항이 커지지 않더라.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이 소형화가 된 겁니다. 저 반도체 때문에. 그럼 전도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열이 내부 저항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 저항이 커진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자유전자의 숫자를 거기다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얘는 많다고요. 얘는 적다고요. 얘는 조건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조건이라는 게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자유전자 수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기 전도도를 본다면 도체가 제일 크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커요. 얘는 높다. 얘는 낮다. 얘는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요. 요런 거죠. 자, 여기 예를 하나 볼게요. 예시를 많이 봅시다. 지금 여기 써놓여 있는 얘들이 다 누굽니까? 금속이라는 거죠. 다 금속입니다. 지금 보면 뭐 금 같은 거, 니켈 같은 거 다 금속이죠. 부도체를 한번 볼까요? 고무, 유리, 종이, 우리가 펄프라고 하는 거 있죠. 다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플라스틱, 합성수지라고 하죠. 거의 다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결합 물질은 무슨 원소로만 되어 있어요? 공유 결합이니까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자유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럼 반도체는 누구냐? 규소와 저마늄이에요. 규소와 저마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말했던 애들. 아까 그렇게 수업 전에 어떤 친구가 열변을 토했던, 공유결합을 하면 되냐고 막 소리 질렀던 애가 규소예요. 반도체의 주성분입니다. 실리콘이라고, 실리콘. 그래서 우리는 이 반도체를 지금부터 다룰 것이다. 자, 반도체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류로 더 잘 흐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반도체가 나와요. B가 바로 반도체거든요. 아까 봤지만 전기 전도성이 도체와 부도체의 사이. 그래서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요렇게만 알아두자. 순수 반도체란 말 그대로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주성분도 아니에요. 성분이 규소예요.
이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규소면 원자과 전자수가 몇이지? 4. 그렇지. 공유결합 몇 번 한다? 4번. 그래요. 원자과 전자가 4인 교소가 있는데 얘가 다른 애처럼 준금속의 입장에서 금속의 성질도 뜨고 비금속의 성질도 뜨다 보니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를 내놓을 수 있는 애다라는 거죠. 얘가. 탄소는 또 그렇지 않거든. 쟤는 덩치가 좀 크잖아요. 3주기 원소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실온에서는 부도체에 가까운 애예요. 얘가.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뭘로 변한다? 도체에 가깝게 변하는 애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원자관 세 개를 다 뭐라고 그래요? 14족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얘 말고 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마뇰도. 이것들이 순수 반도체의 성분이에요. 14족.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자유전자의 수가 매우 적다. 누구에 가깝다? 부도체에 가까워요. 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도체스러워지는 애. 알겠지? 그래서 거기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다 무슨 결합을 통한 공유 결합을 통한 규소와 규소가 계속 공유 결합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은 나중에 그리시고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써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전도성이 좋아지는데 이것을 일상생활에 쓰기에는 그게 좀 아쉽다. 약간 아쉽다. 그래서 뭐를 첨가하느냐? 불순물을 첨가했더니 이 성향이 훨씬 잘 나오더라는 거죠. 온도가 높아질 때 전도성이 훨씬 좋아지더라.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한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화학결합은 아니에요. 혼합시킨 뭐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균일혼합물 쪽으로 생각하세요. 도핑했다고 그러거든. 도핑? 떨어뜨린 거. 그래서 N형 반도체는 N형이 네거티브란 뜻인데 14족 교소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애를 집어넣은 거죠. 불순물로 누구는 거냐면 15족 원소를 넣은 거예요. 15족 원소를 첨가한 애들이죠. 15소가 누구냐? 그러면 뭐 질소, 인,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비소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여러분 그냥 써줄까? SB도 안티모니 이것도 쓰는 게 좋겠다. N형 반도체는 주위에 전자가 하나 남아서 전자가 전류를 움직이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15족 원소를 첨가하는 거고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거든요. 불순물로 13족 원소를 첨가하는 거예요. 13족이 누구 있느냐? 뭐 알루미늄, 중소, 갈륨, 인디움, 텔륨 이런 애들이 있겠죠. 거기에는 갈륨까지 갖고 없네. 여기까지 하고 텔륨은 쓰지 맙시다. 텔륨은. 자, 그래서 얘는 N형 반도체는 보통 전류에 움직이는 매개체가 전자고요. 얘는 전자를 움직이는 매개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매개체가 빈 공간이에요. 양공이라고 양공. 전자가 없는 빈 양공이 움직이는 매개체다. 자, 사실
얘들 반도체 소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때 뒷부분에서 센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P형과 N형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더 좀 자세히 다뤄줄게요. 알았지? 그리고 숙제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 10문제 그리고 진짜 8문제 이상 못 맞추면 숙제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고생 안 했어요?